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 도시군 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가로 하라고 하거나 줄치거나 또는 동그라미 하라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한 개 법률 조문들을 쭉 구성하게 되었을 때 틀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표시해야 하는데 동그라미 하거나 가로 하거나 줄치려고 하는 것 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그게 단어 하나라면 동그라미 또는 줄치라고 이야기 드리고 지문이 길다라고 하면 가로 하라 하는데 그 지문들을 숙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도시, 군 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죠. 광역도시는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데 그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광역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도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제주도나 세종시는 큰 의미 없기 때문에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시와 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종로구, 강남구가 도시다. 서울이 도시이지 강남구나 종로구가 도시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 도로 설치하게 되면 도시 내부에 설치하는 도로 시설이지 광역시설이라 표현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군이 대상인데 그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과 별개의 것이고 도시군 계획 세분 종류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런 취지의 지문이라면 바로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정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여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성장 발전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을 말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이 서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 성장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을 인구 감축하는 것으로 방향 잡고 있습니다. 대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300만은 아니지만 2030년도까지 인천광역시의 인구를 350만 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인천 같은 경우는 290만 정도인데 그 인천을 350만으로 인구를 늘리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도시지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땅 중에 현재 농경지나 또는 별로 보전 가치가 없는 산지,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개발하여 아파트 단지나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업 공간 그리고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개발 용도의 농경지 등이지만 저 인구 50만을 더 인천광역시에 거주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특광시군이라는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땅이 이런 형태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칙에 설명드렸었지 전 국토의 18%에 해당되는 도시지역에 82%의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할구역 전체 면적 100이라면 그 100 중에 20% 정도는 도시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만약 주거지역과 나이트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거나 저 주거지역과 공예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이 서로 뒤섞여 있다고 하면 쾌적한 주거 기능이나 상업 기능, 공업 기능을 확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일정한 상업 환경, 공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땅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을 두고 시민들이 주말에 소풍 갈 수 있는 녹지 지역이라는 것을 각각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20%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또다시 10만, 20만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도시군 계획에 따르게 되면 인구 10,000명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30만 제곱미터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10만 명을 거주시키기 위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당이라는 곳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분당의 경우는 760만에 걸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고 그러한 곳에는 인구 2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가지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이런 개발 사업을 새로 하긴 곤란하죠. 그래서 현재 개발되지 않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 하는데 그러한 비도시지역 중에 신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남 위례지구이고 동탄지구라는 것이 그렇게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경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이지만 인구 10만을 수용하기 위해 30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 어딜 개발할 것인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그 장소를 미리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여 10만 명을 추가로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인프라 갖춰져야 되죠. 전기, 수도 없이 그냥 개발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만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기반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지 그에 관한 계획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는다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란다?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우리 도시의 인구를 10만 명 늘리자, 20만 늘리자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면 실제 무턱대고 개발하기 곤란합니다. 다양한 여건이 조성된 때 개발 사업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하나하나 집행하게 됩니다. 그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그 발전 방향 제시된 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 시에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열거할 수 있지만 지문 진짜 길으시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광시군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인천광역시에, 그리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에 마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르게 되면 서울시를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도심 생활권과 동북 생활권. 동북 생활권이라고 하면 노원, 상계나 창동을 중심으로 한 동북 생활권이 마련되어 있고 동남 생활권이라고 하면 강남역이나 잠실을 대상으로 한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북 생활권이라고 하면 연신 내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연신 내에 GTX역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서남 생활권이라고 하면 목동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5대 생활권과 관련되어 이 5대 생활권의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여 서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동남 생활권에 속해 있는 강남 그리고 서초를 1등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주된 장소에 해당되게 되고 나머지 각각 생활권과 관련된 거점 지역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그 수립된 내용에 따라 미리 그 자리에 가 계시게 되면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데 가끔 우리 복부인들이 또는 복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가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한 10년 전에 어디 땅에 투자해서 많은 개발 이익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도시군 기본계획 토대로 투자를
수립하신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였다면 우리도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얘를 확보해서 투자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고, 내가 부동산 중개업하게 된다면 그러한 투자 사항과 관련되어 또는 개발 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중개 거래 알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게 되는지,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수립 그리고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 승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도시 책임지는 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이고 이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도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광역단체에는 시, 군, 구가 존재합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이라면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대도시장은 광역단체장이다, 기초단체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가 존재합니다. 이 강남구는 강남구 자체가 도시다. 서울이 도시이죠.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시와 군이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시이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성남시가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와 군이 도시군이 되고, 서울의 경우는 군은 도시가 되지 않고 서울이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별히 광역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했었는데, 9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승인받지 않고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들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의 승인받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하고, 특광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특광시군은 30일 이상 이를 공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구체적 수립 절차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측량조사에 해당되는 기초조사 실시하고 기초조사 결과 문화재 발견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이단이다. 개발 못하겠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이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과 공청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공청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새로운 도를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 것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공익에 부합하는지 농경지에 도로 또는 학교를 만들게 되었을 때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개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규모가 적정한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거나 특광이 직접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별도의 승인받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협의, 심의에 관한 기본 절차는 진행한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정도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타당성 검토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쭉 계속되는 계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광역시설을 만들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은 사라진다, 계속된다. 계속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